안녕하세요. 한율세무TV 전대익세무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법인 사업자의 절세 설계 첫 번째 시간으로 아마 여러분들, 우리 법인 대표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인 대표자가 과연 이 법인에서 벌어들인 이 이익을 어떻게 나의 개인 재산화 하실 수 있는지 그 유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러한 소득을 내가 가져갔을 때 어떠한 세금들이 또 구체적으로 따르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이제 열심히 1년 동안 일을 해서 소득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이익이 생긴 상태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익을 이제 대표자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걸 가져가는 방법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먼저 여러분들이 과연 이 법인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크게 보시면 한 2가지 지위가 있을 수가 있죠. 사실 뭐 스타트업 하시거나 이 중소기업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자 여러분들께서는 보통은 이제 대표이사, 그러니까 이사진 중에서도 대표, 그래서 임원이 되겠죠. 임원이 되실 거고, 그리고 내가 법인의 자본금도 출자를 했기 때문에 주주라는 지위도 같이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2가지 플러스 시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지위에 따라서 소득 유형 자체가 나눠지실 수가 있거든요. 우선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임원인 경우도 다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2가지 정도는 이제 소득 유형이 나오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급여와 상여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종업원들이 급여 가져가시는 것처럼 나도 법인의 이익 중에서 그 급여나 상여로 해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퇴직금이에요. 퇴직금. 내가 이제 그 법인에서 열심히 일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퇴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하시겠죠. 그래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로 나는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 급여나 상여 또는 퇴직금 형태로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주주로서 나는 당연히 배당이라는 형태의 소득 유형이 발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이 열심히 벌어들인 이 이익에 대해서 일부 배당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내가 배당 소득이라는 소득을 또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3가지 정도의 소득 유형이 여러분들한테 발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급여나 상여 형태로 이제 법인의 이익을 분배받았다. 이때는 어떠한 세금이 발생하는지 보면 종합소득세라는 걸 내셔야 되십니다. 종합소득세. 그리고 내가 만약에 퇴직을 했다. 퇴직을 해서 받게 된다라고 하면, 퇴직금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퇴직소득세라는 걸 내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제 배당, 내가 주주로서 배당을 받으셨다. 배당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제 2가지 정도의 형태가 나오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받은 배당액이 2천만 원이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2천만 원 이하의 배당을 받으셨다. 물론 사실 이제 이 2천만 원이라는 걸 계산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은행 이자나 이런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합산해서 2천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판단하시거든요. 그냥 여기서는 2천만 원의 이자 소득은 없다. 없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내가 배당을 2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딱 2천만 원까지겠죠. 2천만 원까지 배당을 받아간다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이때도 소득세가 발생을 하시는데, 이때는 15.4%만 내고 그냥 끝나시는 거예요. 끝나시는 거고, 내가 이 배당을 2천만 원을 넘게 받으셨다. 그때는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합소득.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내가 대표이사로서 급여나 상여도 받아가고 또 그 해에 배당도 받았다. 주주로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이 급여의 상여에 관련된 근로소득과 이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같이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종합소득세랑 이 퇴직소득세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급여나 상여 그리고 배당이 발생하면은 둘 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고 퇴직금이 발생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은 퇴직소득세가 세부담이 좀 낮아요. 종합소득세와 비교해서. 우선 왜냐하면 이 종합소득세는 그러니까 여러 소득들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나의 세율 구간이 좀 높아지실 거예요. 근데 퇴직소득세는 내가 보통 뭐 한 번 정도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잖아요, 이게. 예, 매번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예, 그냥 하나의 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담이 좀 낮죠. 예. 그리고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좀 살펴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종합소득세하고는 비례해요. 항상 비례를 하는데, 이 퇴직소득세는 4대 보험, 즉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퇴직소득세가 많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4대 보험을 내는 일은 없으시겠죠. 이렇게 우리는 이 법인 단계에서의 이 이익을 여러분들은 한 3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소득 유형으로 찾아가실 수가 있고, 이 소득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부과되는 세금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형태가 나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 유형에 따라서 이러한 과세 체계나 적용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법인 대표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급여나 상여 그리고 퇴직금 이런 배당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을 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담하시는 세금들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급여나 상여는 또 어떻게 받아가야 되고, 퇴직금은 또 어떻게 받아가야 되고, 배당은 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받아가셔야 되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추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